네, 안녕하십니까 모드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차량은 이제 G바디 G42 240i입니다. M2 촬영을 이제 진행할 때 짧게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근데 자세히 살펴볼 게 없지, 너무 많이 했잖아 우리 B58 엔진. 간략하게 이게 5대5 중량 배분을 갖춘 CLAR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을 됐다. FA는 이제 전륜 기반이고 CLAR 기반은 이제 후륜. 그래서 3 시리즈랑 4 시리즈랑 바디 플랫폼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적인 요소랑 엔진 옵션을 공유를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모듈화 플랫폼처럼 이제 어떤 플랫폼인데, 엔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B58 엔진, 이제 터보차저 직렬 6기통 엔진이고 2015년도부터 제작을 했는데, 보통 이게 개선됐죠. 매니폴더가 없다가 매니폴더가 생겼는데, 그 생긴 게 이제 수프라, 이제 BMW 수프라 모델에 처음으로 이제 매니폴더가 생긴 모델이 적용이 돼가지고 헤드 온도랑 냉각 라인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B58은 이제 늘 제가 얘기했던 이제 클로즈덱 블럭. 근데 클로즈덱 같은 경우는 보통 부스트 압력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엔진의 장기적인 내구성이 조금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환경법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 교환이나 뭐 냉각 순환, 그리고 엔진이 즉각적으로 냉각이 안 됐을 때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오픈데크 형태로 많은 브랜드들이 바뀌었어요. 그 환경법에 대처하기 위해서. 쉬운 예로 차를 오랫동안 운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솔린 차량도 급가속을 할 때 검은 연기가 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검은 연기도 이제 나면 안 되니까 엔진 열이나 분사량을 빠르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데크 블럭이 유리했고 조금 더 가볍고, 그런 장점 때문에 오픈데크로 많이 갔었는데, 이제 이 환경법 다음으로 메이커들끼리 출력 경쟁이 붙었어요. 그 출력 경쟁이 붙으면서 다시 클로즈덱으로 바뀌는, 뭐 벤츠도 그렇고 BMW 그렇고 아우디는 모르겠고, 아우디는 뭐 이제 죽었다고 봐야지. 아우디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랑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RS3가 되겠네. RS3가 저는 디자인적으로나 이제 조금 유니크한 면이 있어가지고, 얘도 처음에 뭐 한정판 27대 판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또 34대 들어오고 또 계속 들어오겠지. 이게 무슨 한정판이야. 근데 RS3는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라면 RS3? 갑자기 결론이 돼버렸네. 아무튼 이제 11대1 압축비도 굉장히 높게 써요. 터보차들의 이제 특징이죠, 압축비를 높게 쓰는 거. 압축비를 높게 써야 터보가 활성화되기 이전 구간에서 이제 토크가 좋다. 이제 조금 특이한 게 B58에서 이제 직분사 인젝터에 더블 바너스. 근데 더블 바너스가 이제 뒤로 갔어요, 뒤로. 그래서 앞에 캠축이 없고 뒤쪽에 캠축이 위치하면서 이 엔진룸 앞쪽 공간이 조금 더 생겨서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비성이 안 좋아, 체인 쪽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엔진을 드랍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B58은 뭐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없어요. 밸브트로닉이나 바너스 문제가 BMW는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 녀석은 아직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2015년식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9년째 문제가 없는 거잖아.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볼 수 있죠. B58 엔진 이제 마력은 5000화에서 6500rpm대에서 이제 382마력. 노멀 버전은 340마력이에요. 제트포 초반형이랑 수프라 제일 처음 나온 모델이 이제 340마력이었고, 거기에 이제 배기 매니폴드가 이렇게 추가되면서 이제 터빈도 살짝 커지고 맵이 들어가면서 이제 382마력까지 나오는 이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40i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차량 재원은 이제 신차가가 7,470만 원. 비싸구만. 트윈 스크롤도 아닌 그냥 싱글 터보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 출력이나 이런 게 얘가 좋은 이유가, 출력 때도 이제 6,500rpm 때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320이랑 335가 아마 트윈 스크롤이야. 출력이 앞에서 나와요. 한 4,000rpm 때 출력이 나오고, 싱글 터보 같은 경우는 출력이 후반에 나오는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배합이나 이런 게 요 싱글 스크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고회전을 하기에는 유리하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 시내 주행 연비가 이제 좀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토크는 이제 51토크. 직렬 6기통 터보 치고는 준수한 토크가 나온다. 최고 속도는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245에 소프트 리밋이 들어옵니다. 제로백은 4.3초인데
실질적으로 4.3초면 뭐 나쁘진 않고 풀타임 사륜구동인데 이제 후륜처럼 탈 수 있는 재미가 있는데 언더스티어가 좀 심하다 정도? 경쟁 차종은 이제 CLA 43이지.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벤츠가 지금은 우위에 있어. BMW는 이제 엔진 파워트레인의 출력이나 토크를 보고 타는 게 아니라 운동 성능을 보고 타는 거죠. 그래서 BM을 타시는 분들은 늘 운전의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BMW를 사는 거고, 솔직히 옛날부터 뭐 AMG 뭐 8기통 갈 때도 얘는 자연흡기 6기통으로 충분한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게 해줬던 브랜드라서 매니아층이 두껍지, BMW가. 근데 이제 BM 매니아들이 이제 조금 황당해 하는 게 이제 퍼포먼스지, 퍼포먼스. 뭐만 하면 퍼포먼스 붙이고 뭐만 하면 엠팩 붙이고 이러잖아. 상징적인 어떤 걸 그려놓고 그걸 마케팅 해가지고 M340, M550, M50i, M 뭐뭐i, M35i 뭐 다 M이야. 그런 것 때문에 M을 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 뭐만 하면 다 앞에 M을 붙여버리니까. 일단 이제 엔진룸 오면은 특별히 이색적인 거는 그 엔진을 쓰는 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따로 내가 뭔가 부연 설명을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터빈에 있는 이 매니폴드가 추가된 거, 요게 이제 40i의 신형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Z4 340도 그렇고 다 똑같은 엔진이고 다 똑같은 출력이고 다 똑같은 방식이라서 예전부터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그냥 되게 식상한 엔진이란 말이야. 근데 B58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굳이 꼽자면은 단점뿐이 없는 거지. 이 엔진이 비약적으로 큰 거. 그래서 이 플랫폼에 M4에서는 여유가 있고 얘한테서는 여유가 없고 4시리즈나 G바디 M4에서 또 있고, 모듈러 플랫폼이라서 다 똑같은 엔진이고, 요 직분사 인젝터랑 요 점막 코일이랑 뭐 다 똑같아. 그리고 순행식 인터쿨러가 서지 탱크랑 일체형이 된 거, 그런 것도 완전 똑같고, 그래서 B58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리고 이게 소프트 리밋이 걸려 있어서 냉각수 펌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100이면은 한 40% 정도뿐이 회전을 안 해. 340i나 240i로 서킷을 타시는 분들이 보면 주행을 할 때 출력 저하가 엄청 팍팍팍 내려오거든. 그리고 얘가 연료 탱크 격벽이 또 없어요. 영암 1번 코너 제동을 풀로 때리고 턴을 쫙 하면 연료가 안 빨려가지고 엔진 실화가 떠. 그러니까 얘 엔진을 뒷받쳐 줄 만한 그 하드웨어가 사실 얘가 부족해. 근데 340이랑 이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240이랑. 서킷을 탈 때 무조건 풀탱크로만 타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 그리고 한 랩을 어택을 했을 때 수온 유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게 맵으로 그 펌프를 활성화시키면은 수온 유온이 확 내려가. 근데 그 DME 락을 풀고 롬 데이터를 손댈 수 있는 매퍼가 국내에는 없지. 일단 하체로 왔는데 M들은 여기 양 사이드에 보조 라디에이터 쿨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없어요. 340이나 240은 없고, 요 밑에 이제 엔진오일 쿨러가 밑에 하단부에 크게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일단 출력이 100마력 이상 낮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 RMDPS 잭은 지금 뜬 차 중에 제일 위에 있는데, 원래 BM이 요게 제일 하단부여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륜 멤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몰라도 그래도 일반 BM들보다 좀 높이 있다? 그게 좀 240만의 특징인가? X드라이브는 일단 이 멤버가 바뀌어. 알루미늄 플레이트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이 멤버도 볼륨이 더 커져, 확대되고, 구성은 일단 사륜이랑 후륜이랑 구성은 똑같아. 똑같은데 사륜 구동하면은 아우디잖아. 아우디 계열이랑은 이 앞쪽 볼 조인트 위치나 이런 게 살짝씩 틀려요. 쿼트로라는 시스템을 너무 조기에 일찍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X드라이브도 그렇고 포매틱도 그렇고 이제 아우디보다 20년 뒤에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요 포매틱 시스템은 아직까지 아우디가 좋다.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안 팔린다. 그 말인지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사륜 구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시대가 된 거지. 그래서 이 X드라이브도 이 제어하는 시스템을 보면
LSD 토크를 분배해서 나눠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고 헛도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디퍼런셜 락을 걸어갖고 상시 사륜으로 탈출하는 거고. 근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고, 그걸 그대로 이제 포르쉐, 파나메나부터 해서 다 똑같은 시스템이더라. 걔네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은 월등히 좋지. 근데 이 엑스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최적화. 앞쪽 언더스티어가 날 때 앞쪽에서 당기는 그 구동 토크 배분이, 전후 배분이 굉장히 좋아. 특히 G바디 M4 사륜 구동은 인제 기준으로 1.5초 이상 차이가 나니까, 꼴등이랑 1등이랑 차이니까. 그래서 사륜 구동 엑스드라이브는 G바디 M4에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서킷 랩타임도 그렇고 구동도 그렇고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뭔가 차를 리뷰를 보면은, 나 오토뷰 채널을 많이 보거든. 오토뷰 M240i 요 녀석이 그 시험 연구장 뱅크 코너에서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 개입을 해. 이게 개입을 하면서 차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뒤뚱뒤뚱거리게 만들어. 240i 사륜 모델이 고속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야. 평가를 했다가 DSC를 끄니까 멀쩡해지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다시 아니다라는 반문을 했는데, 이 자세 제어 장치나 사륜 구동 제어 시스템은 M이랑은 아예 다르라. 그래서 보통은 자세 제어 장치 VDC가 개입하는 조건이 M이 아닌 이런 승용차들은 0.6G에서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하고, M인 애들은 개입을 안 해. 그래서 화성 시험 연구장이 왜 0.6G가 걸리는지 나는 아냐면, 거기서 주행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알지. 거기 뱅크 코너에서 이렇게 받고 가는 그 G 값이 한 0.6G 정도 나와. 140에서 160에서 0.6G가 걸리는데, 얘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0.6G에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을 해서 차를 똑바로 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눌려있는 곳이랑 떠있는 곳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M이면 안 들어와. M은 진짜로 뒤에가 날아가서 핸들 타각이 반대로 들어가야 이제 개입을 하는 정도? 확실히 이 자세 제어 장치랑 사륜 구동 시스템은 M이랑 요 그냥 40i 이런 애들이랑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뭐 하다가 3,000%를 빠졌지? 근데 여기 암대는 이제 구성은 M이랑 그냥 일반 승용차랑 구성은 다 똑같아. 요 암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제 M. 여기에 이니셜로 M이라는 로고가 박히는 게 M의 하체. 구성은 완전 똑같아. 멀티포인트 맥퍼슨 방식에 다 똑같이 돼 있고, 이게 이제 F바디 때는 이 타이로드 엔드가 볼륨이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G바디 M4 같은 경우는 그냥 서킷에서 연석을 세게 안 쳐도 이 타이로드가 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타이로드가 지금 전국 자구가 0이에요. 그래서 포토를 밟아도 얘가 휘어버리고, 지금 요거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G바디. 근데 얘는 얼라이먼트 띄워서 얘를 꺾어봐야 돼. 돌려봐야 휘었는지 알 수도 있어. 그리고 요거는 M 캘리퍼인데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안 해야 돼. 이 M 캘리퍼가 특정 스포츠 패드를 끼면은 캘리퍼가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M 원메이크 할 때 문제 많아가지고 그냥 다 알콘으로 바꾸고 이랬거든. 그런 문제 있고, 그 뒤에 오면은 늘 얘기했던 그냥 우주 최강 ZF 8단. 얘가 이제 수프라는 조금 더 높은 토크를 대응할 수 있는 미션이 들어가 있고, 요 240i는 6단부터 그냥 1대1 기업이라서 출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은 6단에서 헛도는 문제가 있어요. 미션 슬립이 6단이에요. 그래서 튜닝을 안 하면 문제가 없다. 다운파이프도 많이 이제 튜닝하는 부품인데, 이게 아크라포빅 제품을 하면 구조 변경 없이 그냥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하시는 부품이고, 토크 튜브라고 하는 이 스티어링 넥, 스티어링 컬럼에 저렇게 이제 벨로우 중간을 만들어가지고 핸들에 대한 이제 킥백이 적어. 그래서 얘는 타보면 핸들이 되게 가볍고, 밑에서 쳤을 때 핸들로 오는 진동도 적고, 그런 게 이제 저런 스티어링 요크 스프링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반대로 현대차 벨로스터 N 같은 것들은 저기 강화를 해놔. 요크 스프링을 강화시켜서 핸들링 직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이제. 근데 M도 그렇고. 근데 이제 승용차들은 저렇게 풀어놓는 경향이 있지. 요 TC는 이제 좀 불만인 게, 이 주입구만 있고 배출구가 없어. 배출구가 없어가지고 이 TC 오일 교환할 때 조금 번거롭다. 근데 양키 형들 보면 여기다 그냥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탭을 내더라고. 역시 이제 미국 스타일은 탭 내가지고 이제 그 볼트로 다시 조이지.
이제 뒤로 왔는데 뒤에는 이제 M-diff긴 해. M-differential이긴 한데 이제 주철 케이스를 사용하고, 여기 보면은 M-diff인지 아닌지 제일 확인하기 쉬운 게 여기 모터가 있냐 없냐. 이 모터가 있으면은 LSD 토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요 M-diff. 근데 요즘 신형 M-diff는 요 모터가 2개. 그래서 X6M이나 이런 애들은 모터가 2장이라서 좌측 바퀴 토크, 우측 바퀴 토크를 따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M240 같은 경우는 LSD 이니셜 토크를 얼마나 줄지 말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M-diff가 요 방식이었어요. F바디까지 해도 그냥 요 녀석도 M-diff긴 하다. 근데 진짜 M-diff는 여기 이제 알루미늄 핀이 이렇게 막 있지, 냉각핀. 그리고 여기 X5나 이런 애는 원래 주철 케이스, 오프로드 때 여기가 깨지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디퍼런셜에 이런 LSD 장치가 있으면은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 내가 본 게 한 280도? 디프 오일이 7호 140을 넣어도 75도 보일러 140짜리 그 오일이 펄펄 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달린 부품 중에 가장 뜨거워지는 부품이 디퍼런셜이죠. 그래서 보통 레이스카, GT카들 보면 이 디프 오일 쿨러가 따로 달아. 그거 안 달면 이제 다 끌어 넘쳐가지고 LSD 장치가 아예 파손되거나 파단되지. 아니면 LSD가 아예 작동을 안 해. 다판이 너무 뜨거워져서 다 그냥 미끄러지. 아니면 이제 식히면은 다판이 다 붙어가지고 1대1 락디프가 돼버리지. 그래서 디퍼런셜 쿨링도 중요하고, 오일 교환 주기도 짧게 가져가야 돼. M-diff는 짧게. M2랑 다른 거는 멤버가 다르다. 멤버 튜닝이 내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근데 뒤에 멤버가 이제 M2 같은 경우는 롤케이지 형태로 돼 있어서 F바디부터 시작해서 G바디까지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완성도가 그만큼 높고 트랙션이나 운동 성능이 좋으니까 사용하고 있다. 서스펜션 이런 지오메트리도 뭐 너무나 완성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겠지. 대체 불가능하니까 F바디 걸 그대로 쓰는 거고. 이런 로우암이나 이런 게 조금 알루미늄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해. 얘네는 이렇게 절고고보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가 편할 거 아니야. M 이런 거 링크 하나 나가면 한 80만 원씩 할 텐데 얘 한 10만 원 나갈 거 아니야. 유지 보수가 솔직히 낫지. 그리고 일상 데일리를 운영하는 차에 그런 고성능 부품을 사실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처음엔 좋겠지. 수리할 때는 뭐. 근데 뭐 요즘에 신차 타시는 분들은 워낙에 끝나면 차 파시더라고. 네, 이렇게 M240i 간단히 살펴봤는데 경쾌하게 재밌게 탈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340i랑 이 차이가 그렇게 큰 갭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저렴하고, 내가 느낄 땐 M보다는 얘가 데일리로 막 타기엔 좋긴 해요. 그냥 데일리로 안전하게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BMW라고 볼 수 있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후륜 구동 기반 사륜 시스템,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A45도 드리프트 모드가 있어가지고 후륜 100%가 돼가지고, 아우디로 하면 RS3. 근데 다 고민되긴 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취향은 RS3. 내가 워낙 그 아우디 5기통을 좋아하는 쪽이라서. 똑같지. 궁금한 거 없어? 당연히 M2지. 멤버도 그렇고 이제 자세 제어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앞쪽을 거의 12cm 이상 늘려놨거든, 기존 M2 대비. 근데 이제 M2 대비 너무 커진 게 있어가지고 기존 F바디 M3, M4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얘긴 해. 옛날처럼 3시리즈의 그 경량 쿠페의 그 느낌이 없어요. 요즘 G바디들 1800km 막 그냥 돼지거든. 그냥 돼지인데 이제 언더 나니까 앞에 존나 넓혀놔가지고. 근데 RS3는 더 변태지. 앞에가 265 들어가고 뒤에가 245 들어가니까. 또 M240i가 한 대가 더 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배기 튜닝이 다 돼 있고 매핑이랑 이제 앞에 냉각 라디에이터랑 다 튜닝이 돼 있는 차가 있어요. 700마력을 목표로 가고 있는 차가 있어 지금. 그 차는 차주분이 그냥 빌려주신다니까 타라고. 가져가래 그죠. 그래서 그 차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차로 또 찍으면 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450i 배기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M4보다. 이 싱글 터보들이 배기음이 좋은 것 같아, 확실히.